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어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넘고 나서야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보다 자기 자신을 조용히 놓아버리셔서 무너지신 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병원 침상 옆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오랜 벗들의 마지막 얼굴 앞에서 저는 이 사실을 몇 번이고 확인해 왔습니다.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조용히 지워버리는 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결국 사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밥상 앞에 얼마나 앉아 계셨습니까? 혹시 서서 국물 몇 숟가락 드시고 급히 일어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어제 저녁에 남은 찬밥 한 그릇을 물에 말아 그저 배만 채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부엌에 서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나 하나 챙기는 것이 무슨 대수냐 하시며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67을 지나며 그 짧은 아침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아침 여러분의 밥상을 남겨주십시오. 국이 있었는지, 반찬은 몇 가지였는지, 그리고 그 밥상은 누가 차려주었는지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에 조용히 답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단 하나의 음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조금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브로콜리도 아닙니다. 마늘도 아닙니다. 인삼도 아닙니다. 값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손이 이미 매일 만지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오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작은 온기 하나를 남기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넘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언제부터인가 그림자처럼 자기를 지우며 살아왔다고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녀의 도시락을 싸는 데는 30분을 쓰십니다. 손주의 간식을 준비하는 데는 20분을 쓰십니다. 사위와 며느리를 위한 국을 끓이는 데는 1시간도 아깝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의 아침을 위해서는 몇 분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답이 3분 남짓, 어떤 분은 아예 걸으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겸손이라 불렀습니다.
헌신이라 불렀습니다. 어른의 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조용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오래된 무례함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68 되던 해에 그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큰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후배들 술자리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밥상 한 번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병실에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김 교수, 나는 평생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지 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은 아니었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친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조용한 정원사 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정원사는 병을 막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원사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이며 사시는지를 매일 아침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을 소홀히 하시는 날, 그 정원사도 함께 어깨를 축 늘어뜨립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시는 날, 그 정원사도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는 것은 사치라고요. 그것은 어른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도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그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에게 오랫동안 저지른 조용한 무례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례함을 깨닫는데 60해가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오늘의 그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디 조금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그 하나의 음식은 어떤 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식재료도 아니고 값비싼 보양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용히 차려드리는 밥상, 바로 그 자체입니다. 브로콜리 한 접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브로콜리를 여러분의 손으로 씻고 여러분의 냄비에 담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 정성껏 올려놓으시는 그 20분의 시간이 진짜 약입니다. 국 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국을 데우시며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것을 드시게 해주겠다고 다짐하시는 그 마음이 진짜 보약입니다. 밥 한 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밥을 짓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진짜 처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가지를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이 3 질문 앞에서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첫째, 오늘 아침 밥상은 누가 차렸습니까? 둘째, 그 밥상 앞에 여러분은 몇 분 동안 앉아 계셨습니까? 셋째, 그 밥을 드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3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용해지신다면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흘려 듣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고요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안에서 무엇인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논어를 자주 펼쳐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자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공자께서 남기신 이 짧은 한마디를 저는 요즘 이렇게 다시 새깁니다. 어른은 배를 채우기 위해 먹지 않습니다. 어른은 자기 자신의 품격을 확인하기 위해 밥상을 마주합니다. 그 밥상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밥상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앉혀드리는가 아니면 남는 사람처럼 서서 대충 넘기시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짧은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 편지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시면 여러분 자신도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요. 이보다 더 슬픈 착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잠시 이 이야기를 멈추고 조용히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정성껏 밥상 하나를 차려 드셨던 날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오해를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 하나 챙기자고 자식과 손주는 어떻게 하고요?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저와 함께 생각해 봐 주십시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륙 전에 승무원이 늘 이런 안내를 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신 뒤에 옆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안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아이가 문제가 아닐까요? 어른이 먼저 자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소를 잃고 정신을 잃으면 옆에 앉은 그 사랑스러운 아이도 결국 함께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챙기지 않으시면 결국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밥상을 차리지 않으시면 결국 그 밥상을 남이 차려드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곧 자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래 살아본 사람이 조용히 발견하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여러 번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모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이십니다. 자녀들은 다 도시에 나가 살고 그분은 시골집에 홀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침 여전히 자기 손으로 상보를 펴시고 밥그릇 옆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으십니다. 마당에서 꺾어오신 들꽃 한 송이입니다. 어떤 날은 노란색이고 어떤 날은 하얀색입니다. 그 어머니의 밥상은 언제나 그렇게 정갈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그 밥상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가 특별히 부자셔서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특별히 학식이 높으셔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하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정중히 대접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그 조용한 말씀 말입니다. 그 조용한 자기 존중이 그 집안의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밥상 위에 놓인 작은 꽃 한 송이가 온 집안의 품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를 뽐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잘난 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두 가지를 혼동해 왔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알았고, 자신을 지우면 훌륭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오래된 오해였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소멸은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낮추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우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지워왔던가요? 우리는 어른답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밥상을 밀어왔던가요? 저는 이제 이 혼동을 여기서 조용히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강물을 자주 생각합니다. 강물은 상류에서 요란하게 부딪히며 흐르지요. 바위에 부딪히고 급하게 굽이지며 소리도 큽니다. 그러다가 하류에 이르면 점점 조용해집니다. 소리도 잦아들고 흐름도 완만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조용해질수록 그 강물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 넉넉한 강물 위로 큰 배가 뜹니다. 사람들이 그 강가에 앉아 마음을 쉬어갑니다. 노년의 삶도 그러합니다. 소란이 줄어드는 만큼 여러분 안에 깊이가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온 지금 소리는 작아졌지만 그 안의 깊이는 어느 때보다 넉넉해졌습니다. 그 깊이를 채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매일 아침 여러분 자신을 위해 차리는 밥상 한 그릇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란한 축하연이 아닙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값비싼 선물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조용히 놓아드리는 그 밥상 한 그릇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하십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두렵고 잊혀지는 것이 두렵고 홀로 남는 것이 두려우십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60, 70, 80을 지나며 매번 새로운 두려움 앞에 서 보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오래 뒤척였습니다. 어떤 새벽에는 창밖의 어둠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굳게 서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 자신에게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결심도 아니었고 어떤 위대한 각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두어 가지, 그리고 그 앞에 저 자신을 정중히 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그 밥상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김형석, 오늘 하루도 자네는 여기에 있네 하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짧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맺으려 합니다. 부디 이 3가지를 마음에 담아가 주십시오. 비우지 마시고 세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참지 마시고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끼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밥상 위에 매일 아침 함께 놓일 것입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 들어가시거든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접시 하나, 국그릇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좋습니다. 마당에서 꺾어온 풀꽃이어도 좋습니다. 창가에서 시들지 않은 잎사귀 하나여도 좋습니다. 심지어 그날 아침 신문에 눌러두었던 마른 잎 한 장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넘으신 후에도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밥상을 차려드릴 수 있는 2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속삭여 줄 수 있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것 하나면 여러분의 오늘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조용히 차리는 밥상입니다. 그 밥상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의 삶도 계속됩니다. 그 밥상이 따뜻한 한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합니다. 그 밥상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아침 밥상에 관한 것이어도 좋고 오늘 하루 문득 서글퍼졌던 순간에 관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래오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데 저의 이 짧은 이야기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탁이 부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리가 반드시 하나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